역시 바이오주가 먼저 진단 요청해 주셨네요. 김도현님께서 김도현님은 낮에 읽는 자주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코아스템 12,000원에 15%입니다. 매수가 가까이 올 수 있나요? 진단 부탁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바이오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 15%를 들고 있다 이제 올라온 지금 전체 시장이 모멘텀이 살아왔으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바이오주를 초기에 하실 때 먼저 생각할 게 나는 왜 코아스템 했을까? 바이오주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면 그 바이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그냥 바이오에서 신약 시대잖아, 앞으로도. 그러면 신약이 가장 1등주가 뭘까를 찾으면 돼요. 그 1등주가 세계 1등 지금 신약은 암 쪽에 LSK 바이오인데요. 그게 HLB가 지분 60%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그것만 사면 물려도 지금 사상 최고가 왔으니까 만약 반타작 나면 더 사면 돼요. 비중 20% 샀다가 밑에 더 10% 사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코아스템 줄기세포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상 3상황도 있으니까 진행되는 거. 그러면, 해외 기술 수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줄기세포가 과연 시장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줄기세포 시장은 항암 시장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용해서 뭐 관절염 아픈데 한다든 주사를 한다든 하고 있어요. 자기 줄기로 세포로. 그런데 크게 그 시장에 내가 영향이 크지 않아요. 이게 신약을 수출. 그러면 결국은 나는 아주 작은 분야의 종목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물려더라도 이렇게 물렸을 때는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그럼 나도 이제 과연 줄기세포주 1등주를 산다면 코아스템이 아니라 메디포스트죠. 그 메디포스트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치 평가로 보면 코아스템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코아스템을 섬에 살 게 아니라 메디포스트 사야 돼, 잘 모른다면.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주나 신약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이익을 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비즈니스 모델 얼마나 시장이 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임상이 2상, 3상을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거 내용이 괜찮은 것은 사고 있으면 한 20% 사 물려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15% 샀잖아요. 15% 사 물렸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조금 더 사도 되는데 안 사고 물을 안 탔어요. 왜? 손해나니까 급락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산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산은 현재 기준 코아스템은 뭐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는 건데 부채는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신약 개발하니까 거의 돈을 안 빌려온 주로 정자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시비나 이런 거 투자 받아서 하죠. 그래서 얘들은 유동자산이 6월 말 기준 458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458억인데 1년에 쓰는 게 보니까 한 100억이 아니라 작년 기준 223억이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억이에요. 그러면 한 4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신약을 계속 돈 투입하더라도 괜찮죠. 그리고 기술 수출할 때는 내 돈이 또 필요합니다. 파이낸시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계약을 5천억 정도 계약한다면 최소한 5천억짜리 하면 뭐 돈이 합쳐서 20%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자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 회사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48,000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6,000원대까지. 뭐 이렇게 내려온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이때 당 15년도에서는 왜 7월에 상장했잖아요. 6월에. 그때는 15년도 6, 7월에는 모든 바이오자가 난리치게 올라갔잖아요. 10배, 20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치는 적정 주가가 아니에요. 그럼 적정 주가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좋았을 때 보면 여기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15,000원 내외예요. 보시면 여기 깨진 것도 16,000원 이렇게 깨져서 그러면 결국은 이 근처에 있을 때 거래가 많이 실렸죠. 대다수 대중들한테는 보시면 대다수 대중들은 그 가격대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가 거래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래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큰 박스가 한 달 내도록 올라갔다 그 다음에 윗골에 달고 있었죠. 그러면 이걸 돌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돌파가
위로 돌파가 쉽지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이 가격은 여기밖에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 1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2,000원 사서 20% 먹으려고 내가 바이오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이오주를 한다면 최소한 100% 이상 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물리더라도 물 타든지 해서.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도 약하다. 그러면 본전까지 갈 수 있는지 고민스러웠죠. 그러면 보시면 22평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5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신 가격이에요. 그러면 본전밖에 못 하는 거지, 이것은.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을 거 내가 물려서 12,400만 원이어 왔어요. 그럼 다 손절해가지고 HLB 샀으면 아니면 1등주를 샀으면 훨씬 더 빨라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바이주는 1등주를 하시라 이렇게 반등시 12,5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그 정도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네.